아니 혹시 좀 직접 감식했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있습니까? 뭐 밀양 화재 사건 관련해서 대기해 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의 유조선 폭파 사고도 가봤고, 예. 뭐 여러 개 중에 로프를 메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 아 계신데, 그거 뉴스에 네. 아 진짜 참. 네. 아파트 외벽 공사를 아파트 하던 외벽 도색 작업자의 작업을 하던 밧줄을 끊어 40대 숨지게 한 노동자가 피의자가 경남 양산의 한 추리닝 아파트에서 경찰 40대 남성이 재현했습니다.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죠. 양산에 있는 아파트에 외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노래를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끄럽다고 그 주민이 한 분이 결단을 해서 추락한 사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장비 문제로 일어난 추락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나선 경찰이 단순 사고사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현장을 출동해 보니까 요 작업자들 밧줄이 자연스럽게 훼손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절단한 단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 있던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 이 아파트 주민 41살 서모 씨를 피의자로 지목합니다. 범행 현장에서 족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족적을 발견해가지고 그 족적과 유사한 동일한 신발이 있는지 세대를 탐문하던 중에 피의자의 주거지에 동일한 신발 문양이 있는 슬리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에서 긴급 사건 형태로 해서 의뢰가 왔는데 떨어진 높을 줄하고 그다음에 그 절단했을 거로 생각되는 뭐 가위나 칼, 커트칼 종류들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서 미세 점검물 중에 나온 게 있으면은 그것이 로프줄 성분과 같은지 봐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한 25개 갖고 오셨는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현미경으로 보면서 나왔어요. 예, 한 군데에서 나왔어요. 로프 그 성분이 성분. 예, 예, 예. 야.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통보해드린 기억이 있네요. 예, 예, 예. 왜 그러나? 41살 서모 씨가 일주일 만에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 씨는 커터칼로 숨진 작업자 김모 씨가 의지하고 있던 밧줄을 끊는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김 씨와 아내, 5아이까지 7식구의 생명줄을 잘라버린 서 씨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 가장이 참사를 당한 모습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절단면을 이렇게 보거나 하면은 이게 어떤 도구로 절단을 했는가도 대충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협업인데 예. 저희 과에서는 못 하고요. 요거는 이제 밑에 흔적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흔적실에서 절단면을 비교하거나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 같은지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저희들이 다시 이제 성분 분석해서 결과를 또 통보해주고 이렇게. 예.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가 약간 다양해서 4가지 분류를 말씀을 드리면 지문, 조적, 공구흔, 혈흔 형태 이렇게 4가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공구흔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모든 공구들이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동작의 특성도 다릅니다. 보통 칼로는 이제 이렇게 왕복 운동하면서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절단해서 절단면을 보면요. 보시다시피 칼은 평면 형태가 되고 보통 이렇게 직선형의 흔적이 생기는데 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싹둑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날이 진행해서 가운데서 만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약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동작 특성들과 날 자체의 형태, 이 2가지를 가지고 어떤 도구에 의해서 손상은이 생성됐는지를 알아냅니다. 아니 근데 이제 화학 그 전공을 좀 하셨는데 이 국가수에 좀 오신 이유가 좀 있어요? 가방끈이 좀 길어요, 제가. 입사가 한 36인가 37에 제가 입사했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 전에 다른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죠, 외국에서. 그럼 원래 뭐가 이렇게 되고 싶으셨던 겁니까? 원래는 친구 5명이서 으쌰으쌰이가 의사가 되자고 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 5명이서 우리 의사가 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잘 치료해 주자. 근데요. 네. 근데 5명 중에 2명은 의사가 됐어요. 네, 실제로요. 예, 네. 예. 한 명은 약사가 되고 한 명은 이제 제대가지고 4학년 맞춰 취직하고
저는 의사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공부 좀 해가지고 약을 하나 만들면은 나도 BMW 몰지 않을까. 약 하나 개발해서 요거 하나 저 대박 나면은 코로나 19 딱 잡으면 끝인데 이거 공부하니까 그게 원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국가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국가수 온다고 했을 때 좀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항상 뉴스에 보면 국가수에 뭐 의하면 뭐 이렇게 하니까 네. 정보기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모르게 국가수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FBI나 FBI나 약간 무슨 그런 수사기관, 네네네. 예, 뭐 CSI, 예, 네, 뭐 그런 느낌 많이 갖고 계시죠. 네. 경찰 소속이 아니냐.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런 과학 수사는 어떤 인권과 관련해서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국회에서 자금을 대서 한 2년인가 3년 동안 이렇게 포렌식적으로 연구한 리포트가 있어요. 네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학 수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산이 독자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 이 이유가 뭐냐니까 과학 수사는 솔직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억수로 재밌지만은 일상생활에서 돈 안 되는 과학이잖아요. 돈 되는 과학은 뭡니까? 그 약을 만들든가 그래 BMW를 몰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하니까 BMW를 못 모니까. 저기 계속 얘기 들으니까 W를 타고 싶으신 거예요? 소망이죠.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진짜 나를 위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예, 이제는 국산 살려고 생각을 바꿔서 70이나 즐거워. 네.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뭐. 예,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네. 적금 열심히 들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 들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얼마나 좀 부으셨는데요? 3년 모았나? 그러면은 지금 한 360, 그러면은 좀. 360만 원. 야, 74개는 아직 한참. 예, 예. 어쨌든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약간 좀 가운 입으시고 이렇게 또 좀 딱 있으니까 편안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좀 그러시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도 이제 업무 강도가 예. 현빈이 형 아까 이걸 한 번 볼 때 한 3-4시간씩 보거든요. 이걸요? 와. 계속 밝은 데서 한올 딸 때마다 그걸 계속 보면서 해야 되니까 눈이 좀 빨리 필요해지고 건조해지고 노안이 좀 빨리 오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옛날에 많이 했던 거 네네네네. 요즘 많이 줄었는데 부산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인데 처음으로 추석을 맞이했어요. 행복하게 지내고 딱 왔죠. 오, 혈액만 한 120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연휴 기간 사이에. 예. 아. 지금은 기계가 워낙 좋지만 옛날에는 기계가 지금보다 안 좋거든요. 4일 밤낮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혈액도 여기서 해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도 여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 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 음주 운전을 하신 분들이 측정 거부를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뽑잖아요. 예. 그럼 그게 걸리는 기간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떻게 뽑아요? 혈액을 뽑아서 자기야, 그걸로 침착해. 침착하라고. 조셉 침착해. 혹시 한잔하고 오신 거 아니요, 안 했습니다. 조셉 침착해. 당황하지 마. 네, 맞죠? 여기 맞죠, 원주? 맞지. 네. 이 업무하실 때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겠지만 가장 힘든 건 뭐예요? 업무할 때 이거 분석할 때는 어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가 어렵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거니까 늘상 예. 이제 결론을 내 가지고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이제 경찰 분들이나 뭐 법원에도 갈 수도 있고 뭐 그 결론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과 굉장히 직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렇게 굉장히 좀 확신이 좀 차야 되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예, 정말 중요한 사건인데 이제 답이 없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럴 경우가 좀 답답하시겠어요. 힘들죠. 예.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해봤네, 있는 해봤네. 방법을 다 해도 답이 안 나오면은 알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참 또. 그럴 때는 좀 많이 좀 미안하죠. 내가 쓰는 감정서의 내용이 만족스럽게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어려울 때 좀 너무 이슈가 큰 사건들에 관계된 것들이 왔을 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신경이 탁 곤두서죠. 나름대로 혼자서 심각하다고 하는 생각이 딱 들면은 편두통이 좀 심한 편인데 그 감정서가 나갈 때까지 한 3-4일 동안 두통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3-4일이요? 예.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일이 쉽고
어렵고 장소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이미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의 인생과 관련이 있다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또 그 사람뿐만 아니고 알고 보면은 그 사람의 가족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답이 없으니까 어쩔 때는 미안하죠.